할머니, 차 마실 때 소리 좀 안 나게 드시면 안 돼?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마시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손님,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 카페 사장이에요. 제 소중한 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은서야, 짐 다 쌌어? 원장 선생님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내일 나가면 어디 갈 거야? 고시원 방 하나 얻어놨어요. 그래, 18빈데 혼자 살기 힘들겠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성인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8살. 법적으로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합격했다는 소식, 정시 원서를 쓴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책감.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최소 8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꿈을, 대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공간. 보육원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방을 같이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6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중학교 때는 4명, 고등학교 때는 2명.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도 시끄러웠고 울고 싶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18살이 되면 나가야 해.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내 이름이 붙은 공간을 만들겠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토요일과 일요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900만 원. 보육원 퇴소 지원금 500만 원. 합쳐서 1,400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은서야, 언니 연락해요. 뒤에서 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선생님. 고마워할 거 없어. 잘 지내.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13년간 살았던 보육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살 때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을 마치고 낯선 어른 손에 이끌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떠납니다.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5층 끝 방이고요. 관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도 작았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28만 원이에요. 매달 1일까지 내시면 돼요. 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복도에 공용으로 있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관리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한 장.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4살 때 찍은 사진.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여기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보육원에서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불편했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의점 알바,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패스트푸드점 알바, 하루에 11시간씩 일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단순했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손님들은 대부분 무표정했습니다. 인사에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햄버거 만들고 감자튀김 튀기고 주문받고 반복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빨리빨리를 외쳤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600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기존에 모아둔 1,400만 원과 합쳐서 2천만 원. 하지만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만드는지,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 매니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은서 씨,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제 가게를 하고 싶어요. 무슨 가게요? 카페요. 카페요. 좋네요. 그런데 카페 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일단 카페에서 일해봐야죠. 커피 내리는 법도 배우고. 매니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친구가 카페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구한대요. 한번 연락해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르바이트 자리 아직 있나요? 네, 있어요. 내일 한번 와보실래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창가 쪽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한 최은서예요. 아, 네. 들어와요. 앉으세요. 사장님은 30대 초반 여자분이었습니다. 커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왜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중에 제 카페를 열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열정이 있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카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은 8,500원. 편의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 첫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커피부터 배워볼까요? 네.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여기에 원두를 갈아서 넣고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원두 고르는 법, 물 온도, 추출 시간.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직접 해봐요. 네. 첫 커피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씁쓸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다시 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쯤 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 카페 알바. 커피 내리는 법 배웠다. 어렵지만 재밌다.
언젠가 내 카페를 열면 이렇게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야지. 며칠이 지나며 다른 것들도 배웠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법, 재고 관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사장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님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재고는 매일 체크해야 해요. 안 그러면 갑자기 떨어져서 난처해져요. 알겠습니다. 손님들도 달랐습니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일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이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 손님 응대, 재고 관리, 청소, 모든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이제 혼자서도 가게 돌릴 수 있겠어요. 정말요? 네, 잘 배웠어요. 은서 씨 목표가 자기 카페 여는 거죠? 네, 돈은 모았어요? 3,200만 원 정도요. 카페 알바로 번 돈과 저녁 시간 배달 알바로 번 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작은 카페는 열 수 있어요. 외곽 쪽에. 정말요? 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 하는 곳 있어요. 인테리어랑 장비는 중고로 사면 1,500만 원이면 되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쓰면 돼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은서 씨, 해봐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전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봤습니다. 시 외곽에 작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10평,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사진을 봤습니다. 좁았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이거다. 다음 날 바로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언제 보러 오실래요? 오늘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오후 2시 상가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보다 더 좁았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바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카운터를 놓고 여기에 테이블을 배치하고 창가에는 화분을 두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계약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 쓰시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여기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제 공간을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가 제 첫 번째 나만의 공간입니다. 계약을 마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중고 장비 시장으로. 혼자 가면 바가지 쓰기 쉬워요. 제가 같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은서 씨는 제 첫 제자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넓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테이블, 의자, 온갖 카페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 어때요? 상태 좋아요. 사장님이 한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얼마예요? 판매자가 대답했습니다. 180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요. 150만 원에 주세요. 에이, 그건 너무. 이 기계 3년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스팀 노즐 상태가. 사장님이 능숙하게 흥정했습니다. 결국 155만 원에 샀습니다. 냉장고는 80만 원, 테이블 5개와 의자 10개는 100만 원, 카운터는 60만 원, 그라인더는 40만 원. 여기 이 컵들도 가져가세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총 435만 원을 썼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배송은 언제 돼요? 내일 오전에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직접 하려고요. 돈을 아껴야 해서요.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해요. 페인트 칠이랑 벽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은서 씨 카페 성공해야 저도 기분 좋잖아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주말 사장님이 2명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대학 동기들이에요. 민수 오빠, 지영 언니.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은서 씨가 카페 연다고 해서 우리도 도우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벽지를 벗겨냈습니다. 지영 언니와 저는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은서 씨, 어떤 색으로 칠할 거예요? 따뜻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색이나 연한 노란색, 좋아요. 그럼 이 색으로 해요. 페인트를 샀습니다. 벽을 칠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칠하니까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와, 완전 달라졌다. 그치? 은서 씨 센스 있는데. 감사해요. 점심은 제가 샀습니다.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은서 씨 카페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민수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직 못 정했어요. 뭔가 특별한 이름이 좋겠네요. 제 이름을 넣고 싶긴 해요. 은선의 카페 이런 거요. 조금 더 예쁜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언니가 말했습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 어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정말요? 마음에 들어요? 네. 나만의 작은 공간.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거예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좋네요. 따뜻한 이름이에요. 오후에는 장비들을 배치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카운터 안쪽에, 냉장고는 카운터 옆에, 테이블은 창가 쪽과 안쪽에 배치했습니다. 여기 화분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액자 걸면 좋겠어요. 다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해가 지고 불을 켰습니다. 와, 모두 감탄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공간이 따뜻하고 아늑한 카페로 변했습니다. 은서 씨, 대박이에요. 진짜 카페 같아요. 감사해요. 다들 도와주셔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오픈하면 첫 손님으로 올게요. 네. 꼭 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메뉴를 정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그리고 귤차, 유자차, 녹차. 간단한 메뉴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정했습니다. 아메리카노 3,000원, 카페라떼 3,500원. 외곽이라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컵과 접시도 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원두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준 곳에서 샀습니다. 이 원두 괜찮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장비 435만 원, 인테리어 재료비 80만 원, 간판 30만 원, 컵접시 소품 40만 원, 원두 재료비 50만 원, 총 1135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2065만 원. 당분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오픈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장이야. 떨렸습니다. 설렜습니다. 8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청소를 깨끗이 해둬서 반짝반짝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물을 데웠습니다. 원두를 갈았습니다. 컵을 준비했습니다. 9시 영업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외곽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11시쯤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축하해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까? 따뜻한 거 있어요? 네, 귤차, 유자차, 녹차 있어요. 귤차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할게요. 저는 정성껏 귤차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귤청을 풀고 귤 슬라이스를 띄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지켜봤습니다. 제 첫 손님, 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첫 손님. 감동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얼마예요? 2,500원입니다. 여기요. 할머니가 3,000원을 주셨습니다. 거스름 돈 500원이에요. 괜찮아요. 오픈 축하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여기 조용하고 좋네요. 네, 또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첫 매출 3,000원. 기뻤습니다. 오후 1시쯤 사장님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민수 오빠, 지영 언니와 함께. 은서 씨, 축하해요. 오픈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손님 많이 왔어요. 한 분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 첫날이니까 괜찮아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세 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 주세요. 네. 저는 정성껏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원두를 갈고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재고.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민수 오빠도 마셨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지영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씨,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들이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카페를 채워줬습니다. 우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은서 씨 힘내요.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세 분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4시쯤 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방 커피 있어요.
다방 커피요? 옛날 다방에서 파는 그 커피. 달달한 거. 아, 믹스커피요? 있어요. 그거 주세요. 차갑게. 네. 저는 믹스커피를 얼음물에 타서 드렸습니다. 남자분이 단숨에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시원하네.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돈을 내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특이한 손님이네. 오후 6시 3명의 여자분들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데예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여기 조용하고 좋네요. 우리 여기서 수다 떨자. 세 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 분은 2시간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화장실 있어요? 네. 저쪽이에요. 감사해요. 8시쯤 세 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우리 자주 올게요.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밤 9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영업 끝 팻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총 23,500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제 카페의 첫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 제 이름이 붙은 공간, 제가 만든 공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맞죠? 저 제 카페를 열었어요. 제 힘으로.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카페에 도착해서 청소하고 9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고 10시까지 정리하고 손님은 하루에 10명 정도 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귤차 할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오후 3시쯤 오셔서 귤차 한 잔을 시키고 1시간 동안 창밖을 보다가 가셨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다방커피 할아버지도 일주일에 3-4번 오셨습니다. 믹스커피를 주문하고 단숨에 마시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1분 손님이었습니다. 종달새 이모들은 일주일에 2-3번 오셨습니다. 오시면 2-3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카페가 활기차 보여서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원, 한 달에 약 150만 원, 월세 50만 원, 재료비 20만 원, 전기수도세 10만 원, 순이익은 70만 원. 적었습니다. 하지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손님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사장님이 친절해요. 커피 맛있어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너무 뜨거운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마실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다시 카운터로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쓴데요? 죄송합니다. 원두가 원래 조금 쓴 편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말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에휴, 손님이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조금 뒤 손님이 또 왔습니다. 여기 좀 춥지 않아요? 에어컨을 켤까요? 아니, 춥다니까요. 아, 히터요? 지금 봄이라 히터는... 손님이 춥다는데 틀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히터를 켰습니다. 손님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귤차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왜 계속 트집을 잡으시지? 손님이 1시간쯤 있다가 나가셨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귤차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힘내요. 저런 손님도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 손님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번 뭔가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너무 쓰다, 너무 달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조용하다. 저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손님이니까 참아야 해.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를 연 지 2달째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귤차 할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 같은 자리, 창가 구석, 같은 메뉴, 따뜻한 귤차. 1시간 동안 조용히 창밖을 보시다가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네, 할머니. 정말 좋아요. 봄이 왔어요. 네. 이제 따뜻해졌어요. 사장님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죠? 네.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많이 외로웠겠어요. 괜찮았어요. 보육원에 친구들도 있었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카페까지 열다니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할머니가 들어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다방커피 할아버지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월수금일요일 오전 10시. 정확했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방 커피. 네, 할아버지. 차갑게요? 아, 그럼. 커피를 드리면 단숨에 마시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2,000원에 500원을 더 주셨습니다. 거스름 돈 드릴게요. 됐어. 그리고 휙 나가셨습니다. 종달새 이모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오셨습니다. 3분이 항상 같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네. 3분은 앉자마자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요즘 학원을 안 가려고 해서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한숨 쉬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도 결혼하면 알 거예요. 저는 아직 어려요. 몇 살이에요?
19이에요. 어머. 우리 딸보다 어리네. 그래서 혼자 카페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종달새 이모들은 항상 2~3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꼭 뭔가를 사주고 가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먹어요. 빵 샀어요. 우리 집에 과일 많은데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긴. 젊은 사람이 밥은 먹고 다녀야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진상 손님, 일주일에 3~4번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했습니다.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마셔요? 죄송합니다. 조금 식혀드릴게요. 에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음 날은 너무 차갑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데?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시간에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지. 어느 날은 커피가 너무 쓰다고 했습니다. 이거 마실 수가 없네요. 쓰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시럽 드릴까요? 시럽을 넣으면 되는 문제예요? 원두가 문제지. 다음 날은 너무 싱겁다고 했습니다. 이게 커피예요? 물이에요? 저는 매번 사과했습니다.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만 계속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종달새 이모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근처 옷가게 사장인데 성격이 좀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저 가게에서 옷 사다가 기분 나빠서 안 가요. 항상 트집 잡고 손님한테 막대하고. 그러시구나.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사람 어디나 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올 때마다 긴장됐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실까 걱정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귤차 할머니가 평소처럼 오셔서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귤차 드릴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귤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오후 4시쯤 진상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불만을 하실까?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최대한 정성껏 실수 없이 손님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거. 네, 이거 원두 바꿨어요? 아니요. 똑같은 원두예요. 아니. 맛이 다른데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에휴. 사장님이 맛을 모르나 봐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며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참자. 손님이니까 10분쯤 지났을까요? 진상 손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는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손님이 귤차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차 마실 때 소리 좀 안 나게 드시면 안 돼요? 귤차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놀란 표정으로 손님을 쳐다보셨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마시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왜요? 할머니는 조용히 드시고 계세요. 조용하긴요. 소리 엄청 나는데요. 할머니, 차 마실 줄 모르세요? 그렇게 소리 내면서 마시면 어떡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귤차 할머니에게까지 그러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조용히 천천히 차를 드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저렇게 말하다니. 저는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왜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잘못 없긴요. 소리 나게 마시잖아요. 소리 안 나요. 제가 계속 봤는데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드세요. 사장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 저는 이 카페 사장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소중한 손님이세요. 그래서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에휴, 이게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다시 안 올 거예요. 사장도 이상하고, 손님도 이상하고, 커피 맛도 없으면서 무슨 카페를 해요. 손님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방금 손님한테 큰 소리를 쳤어. 귤차 할머니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그런데 사장님,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단골이잖아요. 안 오면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저는 할머니 같은 손님을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할머니를 자리로 모셨습니다. 귤차 한 잔 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따뜻한 귤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한 걸까? 손님한테 저렇게 말해도 됐을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지킨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25,000원. 내일부터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은서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 오빠가 근처 지나가다가 봤대요. 손님이랑 싸웠다고? 싸운 건 아니고요. 할머니한테 트집 잡는 손님이 있어서 사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구나. 은서 씨, 잘했어요. 네, 손님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른 손님한테 피해주는 손님은 내보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손님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진짜 좋은 손님들은 계속 올 거예요. 은서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 날,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오전 10시, 다방커피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다방 커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커피를 단숨에 드시고 나가셨습니다. 다행이다. 오전 11시, 종달새 이모들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 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났어요. 근처 옷가게 사장이 여기서 쫓겨났다고. 사장님, 잘하셨어요. 네, 우리도 저 사람 진짜 싫었어요. 맨날 트집만 잡고.
맞아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장님이 내보내셨다니 속이 다 시원해요. 사장님, 우리는 계속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귤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어제 사장님이 나를 지켜줬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오랜만에 누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카페도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손님은 평소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카페예요? 옷가게 사장 내쫓았다는? 대단한데? 젊은 사람이. 신기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몇 분은 커피를 마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상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계속 왔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7만 원, 한 달에 210만 원, 월세 50만 원, 재료비 30만 원, 전기수도세 10만 원, 순이익 30만 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달새 이모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옷가게요.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준대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나가야 한대요. 건물주가 이 동네에 건물이 많은 나이든 분인데 평소에 그 옷가게 사장 안 좋게 봤나 봐요. 그러게요. 손님한테 막대하고 소문도 안 좋고. 이제 그 사람 이 근처에서 장사 못할 거려? 다른 건물주들도 다 아니까. 이모들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누군가가 가게를 잃는다는 게 기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그날 오후 귤차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사장님,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지금 손님 없어요. 그럼 나랑 밥 한 끼 먹을래요? 네.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카페 쉬는 날이죠. 그날 점심에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12시에 시내역 앞 식당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사장님.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나가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다음 날, 저는 12시에 역 앞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사주시려고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앉아요. 할머니, 여기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카페를 열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18살에 나온 이야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은 이야기, 카페를 열고 싶었던 꿈 이야기.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랬구나. 혼자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았어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대단해요. 19살에 혼자서 카페를 열다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시내에서 카페 해볼 생각 없어요? 시내요?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새로 지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역 앞이었습니다. 저 건물 1층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하지만 시내는 임대료가 비쌀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건물이 제 건물이에요. 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새 건물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귤차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건물주라니. 놀랐죠?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나를 그냥 외로운 할머니로만 보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내가 왜 사장님 카페에 매일 갔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해서 좋았어요. 외곽이라 사람도 많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19살 어린 나이에 혼자 카페를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정성껏 음료를 만들고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나를 지켜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님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돈을 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손님보다 나를 선택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할머니가 매일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장님, 나도 젊었을 때 장사를 했어요. 정말요? 네. 남편이랑 같이 작은 옷가게로 시작했죠. 사장님처럼 외곽에. 할머니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하루에 몇만 원 버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매일 가게를 지켰죠. 10년, 20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생기더라고요. 단골들이 생기고, 소문이 나고, 가게가 커지고, 30년 후에는 시내에 큰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저 건물이에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카페에 가면 외롭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한 차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매일 갔어요. 사장님을 보러.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올 때마다 기뻤어요. 그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네. 저 건물 1층에서 카페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시내는 임대료가. 보증금 없이 월세도 지금이랑 똑같이 50만 원만 내요. 네. 그게 말이 돼요? 되죠. 내가 건물 주니까. 마음 같아선 월세도 안 받고 싶은데 아가씨 성격상 그러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지켜줬어요. 이제 내가 사장님을 도와줄 차례예요. 그리고 사장님 같은 좋은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해볼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시내는 지금보다 훨씬 경쟁이 심할 텐데. 잘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19살에 혼자 카페를 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해요. 할머니가 창밖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자리에서 새로 시작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장님의 카페를 보여주세요. 생각해봐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내에서 카페를 한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시원 방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카페도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더 큰 곳에서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할머니한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 평생 외곽에서만 작은 카페를 할 건가?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하고 준비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다방커피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다방커피. 네, 할아버지. 커피를 드리며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시내에서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커피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해봐. 네. 안 해보면 모르잖아. 해봐. 그리고 휙 나가셨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명쾌했습니다. 오전 11시 종달새 이모들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왔어요. 커피를 만들어 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님들,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시내에서 카페를 할 기회가 생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대박! 그거 해야죠. 시내면 손님 훨씬 많을 텐데.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사장님, 여기서도 잘하잖아요. 시내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장님, 커피 맛있고 친절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문 많이 내줄게요. 이모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 귤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봤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할머니, 솔직히 무서워요. 뭐가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할머니한테 실망을 드리면 어떡하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나는 사장님이 뭘 하든 실망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정말요? 네. 나도 젊었을 때 실패 많이 했어요. 옷가게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사장님을 믿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할머니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 제가 처음으로 만든 공간, 혼자 힘으로 일군 공간, 여기를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이 맞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할머니, 저 해볼래요. 정말요? 네. 시내에서 카페 해볼게요. 할머니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사장님 같은 좋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그럼 내일 건물 보러 갈래요? 네, 오전 10시에 역 앞에서 만나요. 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를 만나 새 건물로 갔습니다. 역 앞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1층이 카페 자리예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지금 카페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30평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천장도 높았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카운터를 놓고 저기에 테이블을 배치하고 벽에는 액자를 걸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직접 하려고요. 좋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보증금 없음. 월세 5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 어때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이제 여기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존 카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내로 이전해요. 다방커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네, 멀어지겠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괜찮아. 가끔 갈게. 종달새 이모들이 말했습니다. 어머. 시내로 가요? 네. 더 큰 곳에서 하게 됐어요. 우리 자주 갈게요. 시내가 우리 집이랑 더 가까워요. 축하해요, 사장님.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귤차 할머니, 다방커피 할아버지, 종달새 이모들. 사장님, 새 카페도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 9시,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을 내렸습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 6개월 동안 제 꿈이었던 이 작은 카페. 이제 안녕입니다. 고마웠어. 나에게 꿈을 이루게 해줘서. 저는 빈 카페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 카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이 또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은서 씨 시내 진출 축하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모두 함께 일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고 조명을 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좋은 재료로 하세요. 오래 쓸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비도 새로 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테이블, 의자.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스무디, 에이드, 케이크.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더 큰 간판. 은서의 작은 공간. 작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자.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오늘부터 시내에서 카페를 하는 거야. 8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 1층, 큰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준비한 카페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새 의자, 벽에 걸린 액자들.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물을 데웠습니다. 원두를 갈았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9시 영업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귤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할머니, 첫 손님으로 와주셨어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외곽 카페에서 앉으시던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귤차 주세요. 네, 저는 정성껏 귤차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할머니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30분 후 다방커피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구만. 할아버지, 오셨어요? 멀지만 왔지. 다방 커피. 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단숨에 커피를 드시고 나가셨습니다. 2,000원에 500원을 더 주시면서 11시 종달새 이모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와, 여기 완전 크다. 분위기 좋은데? 역시 시내는 다르네. 어서 오세요. 세 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네. 그리고 오후까지 계속 손님이 왔습니다. 외곽 카페를 다니던 단골들도 왔고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들어오는 새 손님들도 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데예요? 커피 맛있네요. 분위기 좋아요. 저는 쉴 틈 없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5시쯤 사장님이 민수 오빠, 지영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은서 씨, 축하해요. 완전 대박이에요. 감사해요. 다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서 씨가 잘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밤 9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첫날 매출 18만 원. 외곽 카페의 거의 6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불을 껐습니다. 간판을 봤습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 제 이름이 붙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작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맞죠? 저 시내에서 카페를 해요. 제 힘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안정됐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2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 월세 5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전기수도세 30만 원, 아르바이트생 급여 100만 원, 순이익은 300만 원. 외곽 카페 때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했습니다. 대학생 여자애였습니다. 주말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배워도 돼요? 커피 만드는 법. 당연하죠.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저도 사장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왔습니다. 귤차 할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같은 자리, 귤차 한 잔. 다방커피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4번. 종달새 이모들은 화목. 2~3시간씩 수다. 하지만 새로운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회사원들이 출근 전에 커피를 사가고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카페가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외곽 카페에서 트집을 잡던 귤차 할머니한테 시비를 걸던 그 손님.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었네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정성껏 드렸습니다. 손님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집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전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요. 손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맨날 트집 잡고. 죄송해요. 사장님은 잘못 없었어요. 다 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손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가게가 안 돼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걸 남한테 풀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손님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손님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 큰 소리 쳐서 죄송했어요. 사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이 카페도 잘 될 거예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계속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리뷰도 좋았고 소문도 났습니다.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벽에 그림을 더 걸고 화분을 더 놓고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제가 쉴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모였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 1년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은서 씨, 정말 대단해요. 19살에 카페 열고 1년 만에 이렇게 키우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래도 은서 씨가 열심히 했잖아요. 인정받아요. 은서 씨,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이제 카페도 안정됐잖아요. 다음 목표 같은 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목표? 사실 카페를 여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직 젊잖아요. 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 다음 꿈은 뭐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동생들,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을 동생들, 18살이 되면 나와야 하는 동생들, 나처럼 힘들게 시작하는 동생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다음 날, 저는 보육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보육원입니다. 선생님, 저 최은서예요. 은서야, 오랜만이다. 선생님, 제가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은데요. 기부. 네. 매달 조금씩 보내고 싶어요. 18살 되어서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은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도와줄 차례예요. 은서야, 정말 고마워. 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부탁드려요, 선생님. 동생들한테 잘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더 많아졌고 매출도 늘었고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했습니다. 평일에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귤차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지내요? 네, 할머니. 덕분에요.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나한테 손녀 같아요. 내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보는데 사장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할머니가 제게는 가족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만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곽의 작은 카페 사진, 10평짜리 좁은 공간, 테이블 5개, 낡은 벽. 하지만 제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그리고 지금 30평짜리 넓은 카페, 테이블 15개, 깨끗한 인테리어, 많은 손님들로 가득한 공간. 보육원에서 꿈꿔왔던 나만의 작은 공간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 왜냐하면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싶으니까요. 귤차 할머니가 평소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다방커피 할아버지가 들어와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나갔습니다. 종달새 이모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회사원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두 제 카페를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나만의 공간을 가졌어요. 소중한 사람들도 생겼어요.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를 봤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함으로 가득한 공간. 이곳이 제 첫 번째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6명이 함께 쓰던 좁은 방에서 꿈꿔왔던 제 이름이 붙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귤차 할머니의 공간이기도 했고, 다방커피 할아버지의 공간이기도 했고, 종달새 이모들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보다 함께하는 공간이 더 따뜻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은서의 작은 공간. 제 꿈, 제 시작, 제 인생, 그리고 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만의 공간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 그것이 진짜 나만의 공간입니다.